자, 절도죄입니다. 자, 1번. 자,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기억번.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다음에부터 걸어갔다.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했기 때문에 물색행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착수가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기만 했지 어디를 터치한 부분이 없죠. 그래서 착수가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X. 디귿번은 겉을 더듬었다고 했으니까 터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착수가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리을번 골목길로 유인만 했지 아직은 물색행위, 밀접행위가 없습니다. 착수가 인정되지 않죠. X.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 타인 재물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번은 전 시간에 풀었는데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점유, 타인 소유, 타인 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점유는 순수 사실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점유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쵸? 민법상의 점유는 점유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는데 형법상의 점유는 순수 사실상의 관계이다 보니까 점유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를 않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이 그걸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속 나오잖아요. 상속.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 사망으로 인해서 당연히 상속인이 이전된다는 그 민법상의 193조가 바로 뭡니까? 점유의 상속 부분입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점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은 상속이 되잖아요. 소유권은 상속이 되지만 점유권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유권도 점유를 하려면 순수 사실상의 지배를 가져야지만 점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상속인을 할지라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타인 점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점유를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상속인도 뭐다? 사실상의 지배를 가져야지만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자, 정보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다. 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것이 뭡니까? 설계도면이 정보죠. 정보. 정보는 뭐다?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안 돼요. X. 그래서 이 정보를 빼어갔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타인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 실체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또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유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되는 것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절도죄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공갈지 할 때 나옵니다. 공갈지 할 때 쇼핑백 사건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원래 내 물건이었습니다. 내 물건이었기 때문에 저 도둑놈이 내 물건을 훔쳐갔죠. 그래서 내가 그 놈을 찾아내서 빼앗긴 그 물건, 내 거를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공갈죄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절도죄 객체인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관리 가능성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통솔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 자, 경찰 승진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도 뭐 기본 강의 때 많이 봤던 거예요. 자신의 모 A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에 B 몰래 가져갔다고 했을 때 절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동차는 대외적으로는 엄마 거잖아.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 자동차가 채권자인 B에게 가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갑이 몰래 가져왔을 때는 절도가 됩니다. 자, 2번도 전 시간에 풀었죠. 기본 강의 때 됐던 것이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 채권자 갑은 대외적인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인이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그 자기 물건을 가져왔을 때에는 절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절도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X. 기본 강의 때 많이 다뤘고 전 시간에도 똑같은 판례 풀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감나무 떠나왔죠? 감나무 절도죄가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시동이 걸려야지만 기수가 됩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가 되지 않고 미수가 됩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도 풀었습니다. 그렇죠? 영업점 내에 있는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원위치가 아닌 영업문 바깥에 갖다 놨기 때문에 원위치가 아니죠. 절도가 됩니다. 안 된다 틀렸네요. 자, 2번 갑니다. 2번은 사기죄, 신용카드 범죄할 때 나옵니다. 타인 명의를 모형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타인 명의죠. 내 거 아닙니다. 현금 대출을 받았다. 그렇죠? 이 현금 대출, 그 현금은 그 현금 자동 지급기 안에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입니다. 그래서 그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가 됩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관련된 법리는 신용카드 범죄할 때 배웁니다. 2번 방금 풀었습니다. 그렇죠? 2번 문제가 바로 앞에 문제 3번에서 요 2번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담보권자인 채권자는 대외적으로는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양도담보 목적물을 의뢰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인인 을이 그 목적물을 취득하였다면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가져온 것이므로 절도죄가 되지 않고, 그렇죠? 권리행사 방해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도죄는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X. 자, 1번 보죠. 자, 이것도 풀었죠?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 보관해 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관리 보관해 왔다는 말은 자기가 점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도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여야 하는데 이건 자기 점유잖아요.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동그라미가 되네요. 자, 이것도 풀었죠? 전기세. 이 냉장고는 임차인이 관리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관리한다는 말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냉장고가 먹은 전기세, 전기에 대해서는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여야 하는데 이건 자기 점유다 보니까 절도가 되는 구조가 아니죠. 민사 문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이것도 풀었죠. 그 가져갈 당시에 승낙 없이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겁니다. 훗날 뭐 변제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범죄 성립에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 물. 그쵸? 물. 여기 물을 저수했는데 이 물이 자연산이잖아요. 그죠? 자연산이고 뭐 내가 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끌어다 썼다 하더라도 이 토지 계량 조합 규칙에 위반된다고 했을 때 관련된 법 위반은 될지 몰라도 절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물이 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절도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기본 강의 때 했는데요. 자, 보관 계약에 따라 정부가 보관 중인 정부 소유의 미국 가마니에서 삭대를 이용하여 내용물인 쌀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절도를 받습니다. 그쵸? 횡령으로 보지 않았죠? 제가 그래서 이 관련 법리도 약간 비판한 적이 있는데 판례가 그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4번 보시게 되면 자, 이것도 말씀드렸죠. 자동차 불법 사용죄 그리고 이제 상습절도가 나와 있는데 이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상습절도죄 흡수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다 보니까 이 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불법 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 등의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죠. 있지 않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일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나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빼왔다는 얘기잖아요. 정보를 빼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보는 절도죄 객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X.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산직이로서의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다. 간수한다 했기 때문에 점유 개념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종중 소유, 종중 점유로 봅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로 보기 때문에 이 간수자가 이 물건을 반출하게 되면 절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4번하고 5번. 자, 문제 6번을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고속버스, 지하철 다 아시죠?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봅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를 약간 변형시켰네요. 변형시켰습니다. 운전버스 기사가 발견했다 했잖아요. 발견했다는 말은 이때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판례를 약간 변형시켰네요. 자, 발견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점유권 인정되므로 타인이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판례 볼까요? 판례 쭉 내려와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판례 이랬습니다.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이상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걸 뒤바꿔놨죠. 그럼 발견했다면요. 발견했다면 점유가 개시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점유로 보는 거야. 훔쳐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물건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도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를 약간 변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상속될지 몰라도 점유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193조는 점유의 상속 조문인데 이 조문은 형법상의 절도죄의 점유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X. 냉장고 말씀드렸죠? 절도가 안 됩니다. X. 자, 4번 가보죠. 자, 등록 명의는 그대로 두고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지금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거예요. 약정이. 자, 근데 그 약정 상대방이 점유하던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이 등록 명의와는 관계없이 약정 상대방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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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약정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했다. 그러면 소유권 넘어간 거네요. 소유권 넘어갔어요. 소유권 넘어갔고 지금 이 상대방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 했잖아요. 잘 보셔요. 보세요. 소유권 넘어갔죠. 소유권 넘어갔죠. 점유권도 넘어갔어요. 점유권도. 즉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고 상대방이 소유권 갖고 있는 거예요.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승용차를 가져가게 되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명의자는 상관없어요. 명의는 상관없이 그렇게 약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이게 이 판례입니다. 4번 판례.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백에 증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한테 차 한 대 뽑아준 거예요. 차 한 대 뽑아줬고 그래서 네 가져 이렇게 했습니다. 증여했단 말은 소유권 넘겨줬던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 한 대 준 이 자동차를 훔쳐오는 거야. 임의로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명의는 네 거라 할지라도 소유권 넘어갔잖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문제 7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피고인이 이거 아까 풀었죠. 엄마 명인데 지금 그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명의를 할지라도 제3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명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점유자는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소유자이고 점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됩니다. 몰래 갖고 오면 절도가 되는 것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이거 풀었잖아. 풀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점유, 조문은 형법상의 점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소유권은 상속될지 몰라도 점유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점유권이 상속되려면 사실상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지배를 해야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풀었습니다. 자, 축의금 사건도 풀었죠?
신부 측 추구금 접소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구금을 받았다. 이 추구금은 누구 겁니까? 신부 측 추구임금이에요. 신부 측 소유고 신부 측 점유인 겁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뺏어왔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밍크 45마리 사건은 총론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갔는데 가져갈 당시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해가 되는 거죠. 양해가 되어서 절도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애당초 이렇게 나오네. 위법성이 탈락되는 게 아니라 고속요건 해당성이 탈락됩니다. 양해로 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안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X. 답은 2번 됩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절취 개념이죠? 맞습니다. 2번 유명한 판례죠? 절도범이 혼자 인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 캐내었을 때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기수된 이후에 제3자가 가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것은 특수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절도는 기수 전에 가담해야 돼요. 기수 이후에 가담했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되지 않고 작물죄만 될 뿐이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틀렸죠? 답은 2번 됩니다. 자, 명의대의 확정에 따라서 종업원 명의로 영업허가증,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그쵸? 간명의로 지금 이걸 내죠? 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랬습니다. 지금 갑하고 을밖에 안 나옵니다. 대내적 관계밖에 안 나옵니다. 제3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요 대내적 관계에서는 허가증과 등록증이 누가 됐다? 을이 됐다. 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지금 보관자가 누굽니까? 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가증과 등록증은 을이 소유자이고 을이 보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이를 몰래 가져가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꺼내갔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고 절도가 됩니다. 자, 4번. 이거 풀었지 많이 풀었습니다. 제3자가 딸이죠. 엄마로부터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둘이 공모했죠. 그래서 신탁자 몰래 가져갔다고 했을 때 절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문제 9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감나무 절도죠. 그리고 세적으로 찢어버렸다고 했을 때 소국적 가치, 주관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순금 목걸이도 풀었죠. 그치?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핑계를 대고 도주했을 때 도주하기 전에는 일단 이 점유가 누구한테 있다? 금은방 주인에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뺏어오는 것이므로 절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맞죠? 의뢰받았다고 했으니까 위탁관계 설정했죠? 위탁관계 설정했는데 이 친구가 몰래 가져가죠? 그랬을 때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횡령이 됩니다. 답은 4번. 자, 문제 1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타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카드. 이 카드는 타인 카드죠? 그쵸?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는 것은 뭐가 된다? 절도가 된다. 그쵸? 이 현금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뺏어오면 절도가 된다. 법리는 신용카드 범죄할 때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영산한 사건 또 나왔네요. 캐내었을 때 기수가 됩니다. 그쵸? X. 운반할 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X.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풀었습니다. 풀었기 때문에 지워버릴게요. 4번도 풀었습니다. 통장 얘기. 그쵸? 절도가 된다는 판례. 특수한 기능 가치를 빼먹었기 때문에 원위치를 했다 하더라도 절도가 됩니다. 자, 문제 1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면 일단 주거 침입죄 됐네요. 절취하면 절도죄가 될 것이고요. 그쵸? 잠깐만요.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훔쳤네요. 야주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야주절이 되려면 주거 침입과 절취가 모두 야간에 행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주간에 행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야주절이 되지 않고 경합범이 되어버리죠.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주간에 2인이 합동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했다라고 했을 때 특수절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합동범이 합동범. 물색행위가 있어 없어요? 물색행위가 없잖아요. 그치? 물색행위가 없기 때문에
물색이 없잖아요. 물색행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아서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유명한 판례죠. 자, 야간에 타인이 절차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야간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했을 때 착수가 인정되는 거죠. 동그라미. 특수절도는 절도잖아요. 친족 상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수절도든 상습절도든 다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정보 나왔네, 정보. 정보는 절도죄 객체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마지막에 절도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2번. 현금 대출 받았다고 했을 때 절도라 그랬죠?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뺏어왔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이거 또 나왔네요. 엄마 명으로 명시탁한 물건. 절도가 된다 그랬죠? 지우겠습니다. 4번.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를 했다. 자신의 계좌라고요. 자신의 계좌이니까 이 사람은 돈을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자신의 카드를 갖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권한 있는 자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인출한 부분은 뭐다?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한 있는 자의 인출이기 때문에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타인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됩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만 될 뿐이지 인출한 부분은 권한 있는 자의 인출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도 안 되고 절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건은 작물이 아니다. 는 판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결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에 틀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본 강의 때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정보는 절도죄 객체가 안 된다 했잖아요. 동그라미. 자, 강추했으니까 강도죄 될 것이고요. 예금 인출한 부분은 별도로 절도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신용카드 범죄 할 때 나옵니다. 동그라미. 자, 이 물은 자연산이라 그랬잖아요. 절도죄가 이 객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은 타인 재물로 보는 거죠. 동그라미. 결혼이 해식장 봤죠. 축의금 사건, 신부 측 거니까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읍번원제가 기본 강의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돼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중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을 때 뒤에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이 이중 양수 채권자는 뭐다? 이 사람은 무권리자다.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입니다. 그 무권리자가 누군데? 이 사람이 양도담보 설정자잖아.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로부터 지금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그걸 알고서 몰래 돼지를 반출해 옵니다. 절도가 됩니까? 되는 거죠.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뺏어왔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X.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판례 유명하죠? 그쵸? 자, 고가 순묵 나무 한 그루를 캤을 때 기수가 됩니다. 기수. 자, 이때 친구를 불러서 실제로는 남편을 불렀죠. 그때 발각됐습니다. 이 함께 불러서 들고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다? 작물 운반죄가 되는 판례였죠. 특수절도가 안 되죠. 자, 그런 취지하에서 보시게 되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잠깐만요. 4번 일단 보지 말고요. 하나씩 볼까요? 갑의 절취 범행이 완성되기 전에 을이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합동하여 절취했다고 보아야 한다. 틀렸죠? 완성되기 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후에 가담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후에 가담했기 때문에 합동절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작물 운반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절취하기 위하여 캐는 시점에 착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캐는 시점에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 그 뒤도 다 틀렸고요. 갑이 수목원 안에 돌아다니며 평소 보아둔 수목을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경우라면 아직은 착수가 되지는 않는다.
되죠. 여기 찾아봤다 했잖아. 수목을 찾아봤다. 물색행위가 있는 거죠. 물색행위가 있기 때문에 착수가 인정되겠죠. X. 자, 만약 갑과 을이 주간이라면 들어갔다가 야간에 씻고 나왔다고 한다면 주간에 들어가고 야간에 나왔네요. 그랬다면 특수절도가 된다. 케어 나온 시점에 대하여 갑과 을은 특수절도죄의 책임을 진다. 그쵸? 일단은 주간에 들어갔고 야간에 나왔으니까 야줄은 안 되죠. 야줄은 되지 않고 함께 들어갔잖아요.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특수절도는 가능하겠네요. 그치?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 2, 3이 다 틀렸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물론 4번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15번입니다. 해경 간부 문제네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3시경이니까 주간이죠. 아파트 202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죄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갑과 을에게 특수절도죄의 미수가 된다. 맞습니까? 틀리죠? 이것이 물색이 아니라 했잖아. 이것이 지금 둘은 합동범위입니다. 물색이 아니다. 물색이 아니기 때문에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X. 자, 만약 갑과 을이 손괴하고 방 안까지 들어가자마자 A에게 발각돼. 지금 주간입니다. 주간이 야간이 아니고. 지금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다라고 했을 때 미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착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주간이라면 착수가 물색시입니다. 그렇죠? 물색시인데 지금 물색 행위가 없잖아요. 야간이라면 모를까? 틀렸습니다. 만약 나왔네. 야간이라면 그렇죠? 야간이라면 망을 보고 그 다음에 갑은 시정장치를 육각 렌치로 손괴한 후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즉 야간 주거침입 절도네. 그렇죠?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가 되네요. 자,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고 한다면 미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착수니까. 그렇죠? 동그라미입니다.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자, 만약 갑이 1층에서 망을 보고 야간이죠.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절취하기 위하여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각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주한 경우라고 한다면 미수가 될 수 있다. 안 되죠. 배관을 타고 오르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물색행위, 밀접행위가 없습니다. 착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판례 있었죠. 미수가 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주거침입죄 착수를 보지 않습니다. 판례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발각된 경우라고 한다면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사안을 만든 겁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